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오늘은 한국어 표현 중에서 피동 표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하는 문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이 표현을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쥐가 고양이에게 잡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바로 능동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어가 여기서는 고양이죠. 고양이가 행동을 했어요. 잡았어요. 무엇을 잡았어요? 쥐를 잡았어요. 이럴 때는 능동 표현이라고 해요. 하지만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이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밑에 보는 것처럼 쥐가 고양이에게 잡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의미는 똑같은 거죠. 그럴 때 능동 표현에서의 목적어 쥐가 주어로 왔어요. 쥐가로 나왔죠. 그리고 잡았다가 잡혔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것을 피동 표현이라고 해요.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쥐가 고양이에게 잡혔다 라고 피동 표현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생님한테 질문할 거예요. 왜 그러면 어떨 때는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어떨 때는 쥐가 고양이에게 잡혔다 라고 표현을 하나요? 이렇게 표현을 다르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고양이가 주어가 될 수도 있고 쥐가 주어가 될 수 있어요. 말을 하는 사람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을 더 강조하는지에 따라서 능동 표현으로도 할 수 있고 피동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능동 표현은 어떻게 될까요? 주어에다가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요. 이 문장을 피동으로 표현하면 목적어였던 것이 피동 표현일 때는 주어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능동에서 주어는 목적어가 돼요. 그리고 능동에서 동사는 피동일 때는 동사에 이, 히, 리, 기를 붙여서 바꿔서 써서 피동 표현을 하죠. 여기 보면 잡았다 있죠? 잡았다가 피동 표현일 때, 이때는 잡혔다. 이 잡았다의 원형은 잡다예요. 그리고 잡혔다의 원형은 잡히다. 잡다에 히가 더해진 거죠. 그러면 우리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어에서 피동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처음으로는 동사의 아지다 또는 어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아시나요? 언제 아지다, 언제 어지다가 되나요? 네, 맞아요. 동사의 모음이 아나 오가 될 때는 아지다. 그 외에 모음일 때는 어지다를 사용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동사의
게 되다를 붙이면 피동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명사에 받다 또는 명사에 되다, 그 다음에 명사에 당하다 라는 표현을 하면 피동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앞에 여러분이 고양이가 쥐를 잡다, 이것을 피동 표현으로 할 때 쥐가 고양이에게 잡혔다, 이것처럼 동사의 뒤에 전미사를 붙여서 피동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 피동 표현을 하는 전미사에는 이 또는 히, 동사 플러스 리, 동사에다가 기를 넣어서 표현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1, 2, 3, 4 이 표현에 대해서 한 가지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동 표현은 동사에 아지다 또는 어지다를 붙여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끊었어요. 누가 전화를 끊었어요? 민수가 전화를 끊었어요. 여기에서는 주어가 민수죠. 그 다음에 끊었다 일 때는 동사 민수가 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목적어는 전화. 그런데 이 표현을 피동 표현, 이 목적어를 주어로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전화가 끊어졌어요. 끊어지다. 이 표현을 끊어졌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영희가 접시를 깼어요. 누가 접시를 깼어요? 영희가 깼어요. 영희는 무엇을 깼어요? 접시를 깼어요. 그러면 이 문장을 목적어인 접시를 주어로 만들면 접시가 깨졌어요. 깨다에다 어지다를 써서 깨졌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전기를 켰어요. 엄마가 스위치를 올렸어요. 이 뜻이죠. 엄마가 들어왔을 때 집이 깜깜했어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전기를 켰죠. 스위치를 켰어요. 여기서 엄마가 무엇을 했어요? 전기를 켰어요. 엄마가 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피동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전기를 목적어를 주어로 하면 전기가 켜졌어요. 이렇게 피동 표현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의미는 똑같은 거죠. 네, 그러면 다음 피동 표현을 보겠습니다. 피동 표현 두 번째는 동사에다가 게 되다를 붙여서 피동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게 되다는 표현은 과거형으로 게 되었어요 또는 짧게 게 됐어요 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지요. 문장을 보겠습니다. 철수가 학교에 갔다. 철수는 학교에 갔어요. 철수가, 이거는 철수가 간 거죠. 어디에 갔어요? 학교에 갔어요. 하지만 이걸 피동 표현으로 하게 되면 철수는 학교에 가게 되었다. 이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어머니에 의해서 또는 다른 친척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철수가 학교에 갔는데 자기가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라고 해서 갔을 때는 철수는 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요. 그래서 여기는 가다에
되다를 붙여서 가게 되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알았다. 경찰이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수사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범인이구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범인이 누군지 알게 됐을 때, 그러면 이 표현은 피동 표현으로 했을 때는 범인이 경찰에 의해, 여기서 의해라는 것은 by라는, 영어로 했을 때는 by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여기 이거는 by라는 뜻이 되죠. 경찰에 의해서 알게 되었다. 피동, 이것은 자기 스스로가 아닌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는 피동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피동 표현 중에서 명사에다가 받다나 또는 되다 또는 당하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명사 플러스 받다. 학생이 선생님을 존경했다. 학생이 주어져, 학생이 직접 한 행동이에요. 선생님을 존경해요. 하지만 피동 표현으로 쓰면 선생님이 학생에게 존경받았다. 학생이 존경했는데 선생님이 주어일 때는 존경이라는 명사 뒤에 받다를 해서 존경받았다.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명사에다가 되다를 붙여서 피동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경찰이 그를 감금했다. 여러분 감금했다라는 표현 알아요? 감금했다라는 것은 어느 곳에 움직이지 못하,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집에 들어가 있고 나오지 못하게 했을 때, 또는 경찰서에서 그 사람을 잡아서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을 때 감금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표현을 피동으로 하면 그는, 여기서 그를 이죠. 그는 경찰에 의해 감금했다를 감금되었다. 그래서 피동 표현으로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명사 뒤에 당하다라는 것을 붙여서 피동 표현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그 학생을 처벌하였다. 어떤 잘못을 해서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됐을 것, 그걸 처벌했다 라고 하죠. 그러면 이것을 피동으로, 여기서 그 학생을 주어로 했을 때 그 학생이 선생님에게 처벌 당했다 라고 쓸 수 있어요. 또는 처벌 받았다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피동 표현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피동 표현 보겠습니다. 네 번째 피동 표현은 동사의 전미사 이히 리기를 붙여서 피동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에 동사에 이를 넣어서 피동 표현하는 것입니다. 철수가 나무를 베었다. 베었다란 말은 나무를 잘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피동 표현을 할 때는 나무가 베었다. 베다라는 동사에 이가 들어가서 베이다. 이렇게 피동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책을 쌓았다. 책을 쌓았다는 말은
책을 올려놓고 그 위에 다시 책을 넣는 거, 그걸 쌓았다라고 하죠. 또는 책 아니라도 뭐 돌을 쌓았다. 돌이 이렇게 있으면 돌 위에 다시 돌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 그럴 때 쌓았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피동으로 하면 일단 목적어가 주어로 됐지요. 책이. 그 다음에 쌓다. 이 쌓았다의 원형은 쌓다거든요. 쌓다에 이 전미사가 들어가서 쌓이다. 이렇게 바꿔서 피동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동사에는 바꾸다. 예를 들면 나는 이름을 바꿨어요. 이랬을 때 피동 표현으로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바꾸다 라는 것을 피동으로 하면 바뀌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에 he를 붙여서 피동 표현하는 것입니다. 늑대가 어린 양을 먹었다. 늑대가 먹었어요. 무엇을? 어린 양을 먹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피동 표현으로 하면 어린 양이 늑대에게 먹혔다. 그래서 먹다에 he를 넣어서 먹히다. 피동으로 표현하는 거죠. 구멍을 막다. 여기는 사람이 구멍을 막았겠죠. 그렇다면 이걸 피동 표현으로 하면 구멍이 막히다. 막다에 히가 들어가서 막히다가 됐어요. 접다, 접히다. 나는 종이를 접었어요. 이 문장을 피동 표현으로 하면 종이가 접혔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또는 상자를 묻다. 상자, 이렇게 네모난 상자, 이것을 땅에 넣고 묻었어요. 사람이 한 거죠. 그렇다면 목적어를 주어로 하면 묻다에 he를 넣어서 상자가 묻히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피동 표현, 동사에 전미사를 붙이는 표현을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사에 리를 붙여서 피동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빵을 자르다. 사람이 빵을 잘랐어요. 아침에 빵을 먹으려고 잘랐어요. 그러면 여기서 빵을 주어로 하면 빵이 잘리다. 이렇게 리가 들어가는 표현을 써서 피동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빨래를 널다. 빨래를 하고 줄에 빨래를 넣는다. 그러면 이걸 피동 표현으로 할 때는 빨래가 널리다. 이렇게 피동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문을 열다. 사람이 문을 열었죠. 그런데 이것을 피동으로 표현하면 문이 열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팔았어요. 이것은 능동 표현이죠. 사람이 물건을 팔았어요. 그렇다면 피동이라면 물건이 팔렸어요. 팔리다. 리가 들어가서 피동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동사에 기를 넣어서 피동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문장을 보겠습니다. 형이 동생의 과자를 빼앗았다. 형이 뺏었어요. 무엇을 뺏었냐면 동생의 과자를 빼앗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동생을 주어로 하면 동생이 형에게 과자를 빼앗겼다. 기가 들어갔죠. 그래서 빼앗다라는 능동 동사에다가
이 피동을 표현하는 전미사 기를 넣어서 빼앗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쫓다. 예를 들면 경찰이 범인을 쫓았다. 그렇다면 여기서 범인을 주어로 하면 범인이 경찰에 의해 쫓겼다. 그래서 쫓기다를 써서 피동 표현으로 할 수 있죠. 또 다른 예로는 종이를 찢다. 아기가 종이를 찢었어요. 그러면 이 피동 표현은 종이가 찢기다. 종이가 찢겼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피동 표현을 하면서 선생님, 그러면 어떨 때는 아어지다가 되고 어떨 때는 개되다가 되고 어떨 때는 받다, 명사에 받다 또는 당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어떨 때는 동사에다가 이, 어떨 때는 동사에다가 히, 어떨 때는 동사에 리, 또 어떨 때는 동사에 기를 쓰나요? 사실은 동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동사들을 한번 찾아보고 문장을 통해서 익혀야 돼요. 그래서 피동 표현을 하는 것을 계속 연습해야지 이 피동 표현을 여러분이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긴 시간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